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이죠. 위메이드가 스테이블 1이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요. 네, 맞아요. 업계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코인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더 깊게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코인 발행이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직접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선언에 가깝거든요. 아, 인프라요. 운동장 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는지 그 배경이랑 의미를 살펴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위메이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직접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관리인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레일 까는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분명한 계산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한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이나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쟁력이랑은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부분도 좀 파헤쳐 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특히 한국 상황이랑 위메이드 전략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따라오시면 위메이드 전략뿐만 아니라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의 큰 그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세 줄로 먼저 요약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첫째,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 1을 발표했다. 중요한 점은 직접 발행사가 아니라 여러 파트너들이랑 같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제공자를 목표로 한다는 점. 네, 플랫폼 프로바이더, 중립적인 역할이죠. 둘째, 정부 정책 방향도 약간 바뀌는 분위기예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 예금 토큰이랑 같이 가는 혼합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죠.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속도 조절하는 느낌도 있고요. 셋째,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 은행, 핀테크, 또 위메이드 같은 웹3 기업들이 각자 자기 강점 살려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즉 레일 깔기 경쟁에 들어갔다는 거. 위메이드는 여기서 글로벌 표준 기반 레일을 먼저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고요. 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풀어가면 위메이드의 현재 위치, 미래 전략, 그리고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 동향까지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1.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뭘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표부터 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더라고요. EVM 100% 호환. 아, 네.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이게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이거든요. 표준이요? 네,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익숙하고 디파이 서비스나 디지털 지갑 같은 인프라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걸 100% 호환한다는 건 이 거대한 글로벌 생태계의 기술이랑 자산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스테이블 1 위에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개발자들은 새로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쓰던 거 쓰면 되고 사용자들은 이미 검증된 서비스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개발 비용, 시간 다 아낄 수 있고 생태계 확장 속도도 훨씬 빨라지겠죠. 이야, 그러니까 이미 잘 닦인 글로벌 고속도로에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올라탈 수 있게 아주 매끈한 진입로를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연결성 이상으로 생태계 확장의 속도와 효율을 노린 전략이죠. 예, 여기에 처리 속도도 꽤 강조하던데요. 초당 수천 건 처리 목표라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려면 속도는 필수죠. 금융거래에서는 안정성만큼이나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하긴 아무리 좋아도 결제 누르고 한참 기다리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근데 위메이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실용적인 결제 경험을 만드는 데 좀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실용적인 경험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보통 블록체인 쓸 때 내는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가스비. 이걸 보통은 그 네트워크 자체 코인으로 내야 하는데 스테이블 1에서는 그 위에서 발행될 파트너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럼 수수료 내려고 따로 코인 사고 관리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훨씬 편해지겠죠. 사용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거 상당히 실용적인데요.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 쓸 때 그냥 그 나라 돈으로 바로 결제되는 것처럼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아, 기업 고객이요? 네, 법인 고객을 위한 우선 처리 레인, 그러니까 패스트 레인을 제공해서 대량 거래나 중요 거래가 밀리지 않게 하고요. 또 국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이랑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표준화된 API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API 제공이요? 네, 기업들이 스테이블 원 기반 결제 시스템을 자기들 서비스에 빠르고 쉽게 붙일 수 있도록요. 목표는 거의 지금 우리가 쓰는 간편 결제 서비스 수준의 편리함을 주겠다는 거죠. 와, 기술 스펙뿐 아니라 진짜 사용자, 개인과 기업의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설계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규제, 컴플라이언스. 이건 어떻게 고려됐나요? 이 부분이 스테이블 원 설계에서 꽤 강조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돈을 다루는 시스템이니까요. 규제 당국 요구사항 맞추고 시장 신뢰 얻는 게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원은 처음부터 자금 세탁 방지 AML, 나 이상거래 탐지 FDS 기능을 내장하고 혹시 문제 생기면 거래를 잠깐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방식도 좀 다른데요. 운영 방식이요? 네,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검증인. 이걸 아무나 못하게 하고 사전에 허가받은 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permissioned 방식이죠. 아, 그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랑은 다르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것 같아요. 참여자 신원이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면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더 높아지니까요. 특히 규제나 보안에 민감한 금융기관, 대기업들이 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규제 당국이랑 소통하기도 좀 더 수월할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원은 글로벌 표준 기술 EVM으로 확장성을 잡고 빠른 속도랑 편리한 사용자 경험도 챙기고 그러면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안정성이랑 규제 준수까지 고려한 굉장히 전력적으로 잘 짜인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공들인 티가 나죠. 그럼 반대로요. 위메이드가 명확하게 이건 안 하겠다고 선 그은 부분은 뭔가요? 가장 핵심은 역시 위메이드가 직접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직접 발행은 안 한다. 네. 스스로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여러 파트너사들이 자기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레일 제공자로 딱 포지셔닝 했어요. 중립적인 레일. 이건 아무래도 직접 발행할 때 따라오는 복잡한 규제 문제나 엄청난 준비금 관리 부담 이런 걸 피하고 플랫폼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인프라 플레이에 올인하겠다는 거군요. 도로공사가 직접 버스회사 안 하고 여러 운송회사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도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게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위메이드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거래하는 거, RWA라고 하죠.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RWA, 실물자산 토큰화. 네, 이런 토큰 거래를 하려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24/7 실시간 결제 수단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할 핵심 후보예요. 둘째는 한국 시장 내부의 기회고요. 한국 시장 기회요? 네, 아직 한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만한 표준화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없어요. 약간 무주공산 상태죠. 만약 위메이드가 규제도 잘 맞추면서 효율적인 인프라를 먼저 딱 선점한다면 앞으로 한국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혁신 흐름에도 올라타고 동시에 아직 주인이 없는 한국 시장에서 표준 인프라를 먼저 잡아서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쥐겠다. 상당히 야심찬 전략적 배팅이네요. 정확합니다. 당장 돈 버는 것보다 미래 시장의 판 자체를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거죠. 자, 그럼 위메이드 전략은 알겠습니다.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요. 지금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아까 조용한 전열 정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법이나 제도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직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딱 집어서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어요. 과도기죠? 예를 들어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발행하려면 돈을 얼마나, 어떤 자산으로 준비금 쌓아둬야 하는지, 이거 제대로 관리되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알릴 건지, 또 사용자가 원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건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핵심 규칙들이 아직 명확하게 안 정해졌어요. 와, 중요한 것들이 다 아직 미정이네요. 네, 관련 법원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최종 그림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표준 문제, 예를 들어 외부 가격 정보를 안전하게 가져오는 오라클 문제나 개인키 관리 방식 같은 것도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법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사업자들한테는 제일 큰 부담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도 초기랑은 좀 달라진 것 같다던데요. 네, 맞아요. 초기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CBDC 발행하고 유통까지 다 관리하는 약간 단독 모델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컸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방향이 좀 수정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라면 어떤? 일단 CBDC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걸로 예상되고요. 또 민간은행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인센티브 설계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아, 비용이랑 참여 유인 문제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랑 기본적인 관리 정도만 하고 실제 국민이나 기업들이 쓰는 서비스 개발이나 제공은 민간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에 맡기는 혼합형 CBDC 모델 혹은 아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 시스템을 적극 쓰게 하되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 터지면 중앙은행이 딱 나서서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공공 백스톱 역할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중 있게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의 혁신이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 정부는 최후의 보루 역할에 집중하는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전통의 강자, 은행권이죠. 은행들이요? 네, 은행들은 자기들 예금을 기반으로 예금 토큰 만드는 실험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기업 간 거래에서 블록체인 활용한 결제나 정산 시스템 도입도 계속 타진하고 있어요. 주로 자기들이 통제하기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좀 조심스럽게 만들면서 기회를 보는 단계죠.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에 민감하고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역시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겠네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맞습니다. 이들은 이미 가진 엄청난 사용자 기반, 편리한 서비스 경험, 또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게 강점이죠. 자체적으로 원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사나 기술 기업들이랑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드는 방식,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 접점에서 워낙 강하니까 실제 서비스 상용화되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위메이드 같은 웹3, 게임 기업들이고요. 이들의 접근은 앞에 두 그룹이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개발 역량도 뛰어나고 또 이미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무기예요. 아까 말한 EVM 호환성이나 개방성, 기관 친화적 설계, 이런 걸 내세워서 국내 결제 수요랑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다리 역할이요? 네. 은행처럼 예금 기반이 없거나 핀테크처럼 엄청난 사용자가 없어도 기술 표준이랑 개방성으로 인프라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즉, 은행이나 핀테크와는 다른 방식으로 레일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구도인데요. 정리하면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정부 CBDC 독주 체제가 아니라 은행의 예금 토큰, 핀테크 빅테크의 플랫폼 기반 코인, 그리고 웹3 기업의 개방형 인프라가 서로 막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는 다중 레일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은 자기들 DNA랑 강점에 맞는 각기 다른 형태의 레일을 열심히 깔면서 시장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어떤 레일이 표준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개가 계속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한국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엄청 다층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분명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경쟁 환경 속에서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이 가진 차별점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산을 넘어야 할까요? 먼저 다른 경쟁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스테이블 원만의 강점, 차별화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글로벌 표준 호환성, EVM 100% 호환. 이건 개별자들한테는 익숙한 환경, 사용자들한테는 이미 검증된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죠. 이건 좀 폐쇄적인 자체 시스템을 고수하는 다른 경쟁자들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고 확장성 면에서도 강점이에요. 두 번째는 결제 편의성, 실용성에 집중한다는 점.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이나 법인 특화 기능, 국내 금융 환경에 맞춘 API 제공,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니라 진짜 쓰기 좋은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내 간편 결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목표로 한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셋째는 선제적인 규제 준수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AML, FDS, 허가형 노드 운용 이런 걸 고려했다는 건 앞으로 제도권 금융이랑 연결하거나 기관 투자 유치할 때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설계는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사용자 중심 설계, 규제 친화성, 이 세 가지가 스테이블원의 핵심 경쟁력이군요. 근데 이런 장점들이 진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큰 허들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강력한 파트너 생태계 구축입니다. 위메이드는 레일만 제공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파트너, 은행이나 신탁사 같은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줄 파트너, 커스터디 업체, 또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해줄 파트너, 카드사, 피지사, 핀테크 기업, 실물 자산이랑 연결해줄 파트너, RW 오라클 기업, 이런 핵심 파트너들을 얼마나 빠르고 폭넓게 확보하느냐, 이게 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파트너가 핵심이군요. 네, 이 파트너들의 역량과 신뢰도가 곧 스테이블 원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요. 하긴 플랫폼 사업의 숙명이죠. 레일만 잘 깐다고 기차가 저절로 달리는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법 규제 환경의 안정화도 빼놓을 수 없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늘리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말한 공공 백스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해지는 것도 시장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고요. 규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대로 크기 어렵습니다. 규제의 안개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레이티비티 확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자기들 예금 토큰 만들고 핀테크 기업들도 자기들 스테이블 코인 내놓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쩌면 CBDC가 나올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원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화폐들이랑 얼마나 스무스하게 자산을 주고받고 연결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성. 네, 만약 각 시스템이 그냥 따로따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면 사용자 편의성은 엄청 떨어지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개방성, 연결성은 다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레일들과의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위메이드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든든한 파트너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열린 연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스테이블원이 한국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술 완성도만큼이나 외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생태계 참여자들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원 발표를 계기로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시장은 CBDC 단일 모델에서 벗어나서 은행, 핀테크, 웹3 기업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인프라, 즉 레일을 깔면서 경쟁하고 공존하는 복합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원은 이 경쟁 구도 속에서 글로벌 표준 기술, 실용적인 사용자 경험,
규제 친화적 설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딱 내세워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발행의 위험 부담 대신에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위메이드는 레일만 제공하고 실제 열차 운행은 파트너에게 맡기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파트너들의 성공,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스테이블1 기반 예금 토큰을 정말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이게 위메이드 인프라 전체의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플랫폼의 성공이 참여자의 성공을 이끄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는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한국에는 은행 중심의 좀 폐쇄적인 레일, 핀테크 중심의 사용자 친화적인 레일, 또 위메이드 같은 웹3 기반의 개방형 레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레일이 깔리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형태의 레일이 미래 한국 디지털 원화 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각 방식이 가진 장점과 한계는 또 무엇일지 한번 전망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러분의 건강한 디지털 자산 여정에 도움이 돼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